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개장한 지 2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11시 구간 양대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일단 환율이 연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오늘도 개장하면서 장 초반에 1,357원 20전까지 단숨에 경신을 했는데요. 이렇게 환율이 높은 데다가 변동성도 크니까 오늘 장 막판까지 환율 계속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상승의 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0포인트 내외의 좁은 박스권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29선 거래 이어가고요. 코스닥도 792선으로 0.5%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매도폭을 이 시간에 많이 줄여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판매 실적이 잘 나온 현대차와 기아가 외국인의 매수 1, 2위 종목이고요. 기관도 함께 쌍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수 장비 쪽으로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사실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지수 대비 부진한 모습인데 이 현대차 그룹주들이 견조하게 받쳐주면서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락 문화 쪽에서 나옵니다. JYP 엔터가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1위인 오셈 임플란트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움직임 살펴보면 한국정보통신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통신 서비스 업종이 뛰고 있습니다. 외인이 500억 원대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는 코스닥입니다. 이어서 종목에 따른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경로가 점점 우리나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날씨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주식시장에서는 어김없이 관련주들 들썩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에 많은 피해를 낳았던 태풍 매미에 견줄 만한 위력이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죠. 오늘 장 초반부터 내내 모든 섹터 주도하는 건 코리아 S입니다. 28%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도 상한가에 장중에 들었었는데 오늘도 가격 제한폭 구간을 노리면서 4,5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재해 복구에 쓰이는 케이블 등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고요. 또 우원개발과 특수건설 같은 이 빗물터널 관련주들도 다시 힘을 받습니다. 이 태풍이 오면 폭우가 필연적으로 동반이 되기 때문이죠. 특수건설이 3% 가까이, 우원개발이 7% 이상 뛰고 있습니다. 또 파루와 조비 같은 이 농산물 관련주들도 수급 불안 우려 때문에 함께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태풍 테마주들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이 중에는 실적이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고요. 또 태풍, 지진, 화재 관련주는 최근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 탄력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심사숙고하셔서 주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까다로운 장세입니다. 오늘도 이런 장세 속에서 상위 1% 전문가에게 투자 조언을 받아보겠고요. 1대1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태우 전문가가 종목 상담까지 함께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 상담은 채팅방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에서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이 QR코드 있는 곳에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팅방은 익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사연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세 가지 정보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이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가지 정보는 꼭 남겨주시고 여타 사연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다들 알고 계시죠? 이태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회신을 할 때 역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 링크 역시 이 QR코드 찍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전후로 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소통을 하고 이 시황 분석 그리고 뉴스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시작에 앞서서 오전장 특징주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김도원 캐스터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8월 수출 호조 소식에 오늘장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글로벌 판매 대수는 현대차가 11.6% 증가했고 기아는 10.4% 증가했는데요. 이 두 회사가 모두 두 자릿수의 판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작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양사의 미국 시장 8월 판매량은 13만 5천 대가량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역대 8월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침체가 지속이 되면서 평균적으로는 판매량이 8% 이상 감소를 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은 크게 증가했다는 점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친환경차의 성장세 계속해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8월 친환경차 판매는 무려 79%나 증가를 했고요. 고마진 차량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21개월 연속으로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현대차와 기아를 모두 함께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차가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오늘 장중 20만 원 선을 회복을 했고요. 기아도 1%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부품주들로도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바이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수탁 기관인 아이큐비아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큐비아는 미국 기반의 글로벌 임상수탁 기관인데요. 현대바이오는 미국 FDA에 원숭이 두착 및 코로나19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받기 위해서 이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FDA 신청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 바로 미국의 전담 법인인 현대바이오사이언스 USA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 부각되는 모습이고요. 장중에 14%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뒤 현재도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DB금융투자에서는 IT세트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의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반의 실적 신기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의 흥행으로 판매 단가가 높은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의 하방 압력을 준 것은
것은 MLCC 분야에 대한 우려인데요. 이 MLCC 일반 품의 약세를 전장용과 5G용이 상쇄를 하면서 MLCC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3%대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네, 검색량이 많은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 어떤 종목들을 검색 많이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상위 종목 10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거는요. 네. 거래 정지 중인 쌍용차가 검색어 그쵸. 상위에 있더라고요. 네. 아마 앞서 살펴봤듯이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는데 쌍용차도 잘 팔렸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검색 상위 종목 중에 대부분 뭐 현대차라든지 쌍용차 그리고 뭐 동아화성 이런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장 초반 장전에 뭐 이런 이슈가 좀 나왔었죠. 워낙 호조성 그 판매 실적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오늘보다는 어제 이미 알았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뭐 제가 조금 이런 코멘트들을 드리고도 했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금의 노력만 하신다.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신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매달 1일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수출입 동향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뭐 전기전자라든지 뭐 석유 제품,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다양한 분야별로 이제 뭐 어떤 그 증가세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판매 호조가 일어났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전일 발표됐던 것을 보시게 되면은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외로 일부 해소가 되면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브랜드 친환경차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서 역대 8월 중에서 1위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판매가 잘 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미 어제 알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오늘 뭐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굉장히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대형주들이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오늘 제가 특징주로 꼽은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성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장 초반에 약 13%가량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밀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 자체는 항상 강조드리듯이 고점 대비 낙폭을 키운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물량 소화를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는 동아화성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댓글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종목 토론방에서 댓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GU2님, 또 고점에서 덥석 문 사람들 손 하셨고요. 자, 두 번째 분, 새가슴 징징이는 매도하고 사라져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VI 뜨는 걸 보다니 눈물 난다. 평균 단가까지만 올라와라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좀 높이서 잡으신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보고 있었긴 했는데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만큼은 두 번째 분의 댓글이 저와 좀 같은 그런 생각이지 않나. 그렇군요. 보통 징징댈 이제 필요 없다. 보통 제가 이제 특징주 시간대 가져오는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 경계성의 이런 멘트들을 좀 맞아요.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징징거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코멘트를 자세하게 드려보자면은 뭐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이 어느 정도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호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뭐 무한정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올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소형 자동차 관련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낙수 효과를 계속해서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도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받쳐주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동아화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흑자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뭐 유보율 같은 경우가 1,600%가 넘고 거기에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 100%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려보자면은 지난해 9월 16일 약 17,600원 고점 대비했을 때 이번 연도 7월 약
한 57% 정도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이제 고점 대비 낙폭을 30% 이상 키운 다음에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타나야 되는데 7월경에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한 차례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지난 7월 18일경에 보이지 않던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주면서 장중 약 18%가량 급등을 해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물대 구간인 약 8,500원 구간대를 지속적으로 지켜주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슈가 불어닥치면서 전일과 동일하게끔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뭐 윗꼬리는 달리고 있지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낙폭을 키웠던 만큼 올라갈 때마다 물량 소화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동아화성 같은 이런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홀딩한다든지 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특징주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아화성 살펴봤고요. 윗꼬리를 오늘 조금 길게 달아서 아쉽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낙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다, 징징댈 필요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보유자 홀딩, 신규 진입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 한 시간을 할 텐데요.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미리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2가지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기다리고 있죠.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시고 링크 타고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3가지 잊지 말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문자 메시지로 링크를 받아보시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 이태우라고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먼저 지난 필승 종목들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봅니다. 태웅 로직스가 70%의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퓨런티어도 각각 38%와 6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KPF도 5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또 오늘 수익률 변동도 있습니다. 한국단자 22%로 수익률 갈아치웠고요. 뉴프렉스도 28% 가까이 오르면서 수익률을 새로 썼습니다. 네, 오늘은 수익이 새로 나온 종목이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종목들이긴 합니다. 네. 먼저 한국단자를 좀 보도록 할 건데 네. 사실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포인트를 접근할 때 그 전방 산업이 고성장하게 되면은 따라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커넥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 중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사실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우주항공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최초에 제시를 해드렸던 63,000원의 그런 목표가를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 내에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만큼 어느 정도 조정의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단자를 조금 더 내가 중장기 투자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올해 최고점 구간까지는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스윙 관점 또는 짧은 단기 매매를 좀 더 선호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오늘 현재 이 67,500원 구간대에서 저항의 구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구간에서 전량 수익 실현한다 하더라도 막 20% 정도의 수익은 챙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해당 매물대 구간 정도에서는 충분히 수익 확보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이 기업이 어떤 뭐 변동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 정도를 좀 고려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코멘트 드릴 종목은 뉴프렉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전일 방송에서도 한 차례 소개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이 삼성전기와 관련해서 지난 테슬라 5조 단위의 어떤 수주 계약에 대한 공시가 오늘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관련주로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어떤 공시가 나타났을 때 풍문 또는 어떤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나타났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공시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출회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늘 구간에서는 충분히 단기간 내에서 뭐 27% 정도의 수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전일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뭐 한 소량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일단 뉴프렉스, 어제도 저희가 급등이 뭐 연일 불기둥이 나오네요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장에서도 2%가량 추가 상승 나옵니다. 오늘 가격 정도면 극대화된 수익이다. 이제 전량 수익 실현하자라는 말씀이었고요. 앞서 살펴봤던 한국단자도 일단 전략 수익 실현하자. 여전히 중장기로는 전망 좋다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필생 종목,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을 소개받아봐야겠습니다. 자, 얼른 만나보고 싶네요, 전문가님. 네, 오늘 또 좀 재밌는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죠? 와우. 자, 일단 이 그림은 멀리서 보면 약간 그림 한 장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면은 페트병이네요. 네, 플라스틱 페트병이죠. 구겨진 페트병이고 두 번째 분은 AI 얼굴인가요? 네, 성형에 대한 그런 성형에 건데, 관한. 네. 이걸 보면은 단순합니다. 플라스틱 성형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단순했네요. 네. 사실 이 플라스틱 성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왜 이 종목을 준비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우리가 한국단자를 살펴봤을 때 전방 산업이 고성장하게 되면은 따라서 같이 이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이런 부분들의 체크 포인트를 한번 두시면은 정말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이제 제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플라스틱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사출 성형기 시장 규모 면에서는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제가 오늘 준비한 동사가 1위의 규모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사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리가 붕어빵을 자주 이제 사 드실 수가 있는데 붕어빵 같은 경우는 붕어빵 틀이 있죠. 그 틀에 이제 반죽과 어떤 팥을 넣어야지 그 붕어빵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음료수 페트병이라든지 또는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런 지금 앞에 있는 노트북 같은 이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도 모두 다 이제 이 사출 성형기를 통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를 생산하는 기업 내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 분야에 모두 다 이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장 규모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약 20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 약 한 8천억 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 자체가 전 세계 시장 침투율 자체는 1% 내외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압도적인 그 국내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1위의 기업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에 사업장을 인천에서 충북 보은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이 사출 성형기 생산 능력이 연간 약 6,000대 정도로 확장시켰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고객에 대한 다각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방 산업이 이제 고성장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따라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바로 이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보통 이제 제가 이 플라스틱에 대한 제품 모든 분야에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이제 수주 기준으로 고려했을 때 전방 산업에 대한 비중 자체가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이 30% 수준이 되고요. 전기전자, IT 섹터 부분이 약 29%, 생활용품이 약 13%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이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너무 뭉뚱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도 뭐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핸들, 주차 브레이크, 전자 제품, 전자제어 부품 이런 부분들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전방위에 모두 다 사용이 된다라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법인이 미국과 멕시코, 오스트리아, 중국 4개의 이제 해외 법인이 존재하고요. 해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약 17개가 지금 현재 보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객사 같은 경우도 약 한 5천여 개 정도로 지금 다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리듯이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성장세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물론 시가총액 면에서는 좀 스몰캡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기업 대비했을 때 실적 성장세는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약 2018년도에 1,719억 원의 매출액이 집계가 됐었는데 지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340억 원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2016년과 2017년 과거의 매출액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어떤 일회성 수출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실적 성장세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분기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됐는데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9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0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역대 분기 최고 실적이 기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느냐, 추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해보자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3분기보다는 4분기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동사가 통상적으로 지난 3개년도치의 수치를 보게 되면은 한 3분기 실적이 가장 부진한 수치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좀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3분기에 좀 연휴 기간들이 좀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3분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온기 기준으로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성장세는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 4분기의 실적이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2022년 예상 추정 실적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상 PER 자체가 약 4배에서 4.5배 수준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기업인지는 우리 방송 말미에 또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더 나아질 기업이라는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정체는 방송 말미에 공개되고요.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종목 상담 시간이 조금 후에 시작이 됩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QR코드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링크가 있을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고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하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 3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샵 누르고 3772번,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간략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신되는 링크가 역시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상위 1% 투자 병법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1 종목 상담으로 지금 바로 이어가시죠. 네, 종목 상담 시간 시작됐습니다.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곳으로는 종목의 정보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자분들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어떤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지 함께 보겠습니다.
닉네임 떨고 있는 어피치님입니다. 오늘은 진단 받아보길 바라봅니다. 유니셈 매수가 8,950원, 비중 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실을 안 보고 나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이 종목 사실 몇 번 봐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1등으로 올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좀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셈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투자자분은 필명이 이제 떨고 있는 네, 떨고 어피치이셨는데 계셔요. 너무 떨지 말자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기업적으로는 괜찮은 기업을 선정은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한번 고려해 보신 다음에 실제로 그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는지 재무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한 다음에 내가 손절을 할지 아니면 좀 더 홀딩해서 좀 더 시간적인 투자를 할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최초로 이제 가스 스크러버를 이제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서 이제 공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그런 정화시켜주는 장치가 스크러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을 성공한 업체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적인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매출 예상액과 그 영업이익 예상액 자체가 지난해 보다는 확실히 조금의 소폭의 증가세를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가 넘는 유보율과 그에 비해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30% 수준대 내외의 그런 부채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견조함과 그리고 재무적인 건전성도 좀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잠시 차트를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업적으로 가치가 좋고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건전하다.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항상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 매수 타점을 어느 정도 좀 잘 잡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 매수하신 금액대를 보니까 지난 6월경에 매수를 하셨거나 또는 2021년 이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구간대의 흐름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약세 흐름으로 좀 밀릴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떨어지는 칼날을 우리는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 칼날이 떨어지고 나서 바닥에서 안전할 때 잡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의 매수 타점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칼날이 멈춰진 다음에 하방 경직이 나와줬던 지난 7월 정도가 이제 매수 타점이 좀 더 적게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수는 이 상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적으로 이제 건전한 기업이다 보니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좀 고려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비중이 이미 15% 정도의 비중을 확보해 놓으신 상황이다 보니까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고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가 매수의 타이밍 자체도 앞서 말씀드렸던 하방 경직이 나타났던 이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간을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약 7,100원 정도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00원 정도 구간대 한번 터치를 한 다음에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추세가 나타난다. 그럴 때 이제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신 다음에 좀 시간적인 투자를 하시면은 충분히 평균 매수 단가 이상으로 올라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인 이제 목표가 정도는 약 9,600원 정도 수준을 목표가로 설정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면은 조금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떨고 있는 어피치님이었습니다. 어피치님 떨지 마시고 9,600원까지 홀딩 해보시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님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한번 만나볼게요. 오픈 채팅방 다시 들어가시죠. 이번에는 닉네임이 도비님이네요. 한신기계 9,830원 비중 5%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도비님께서는 저희 방송을 보고 있다고 본방사수 인증샷까지 올려주셨기 때문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의 몸이신 도비님이신데 경제적 자유도 얻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신기계 어떻습니까? 일단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홀딩할 여지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원전에 대한 부분, 제가 전일 방송에서도 원전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클을 가지고 10년 주기를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물론 장기적인 섹터보다는 중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이 기업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원전 섹터 전반에 투심이 좀 위축되면서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구간들을 좀 해소가 된 다음에야 주가의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시간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 2, 3개월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 자체도 5%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내가 현금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기업적으로 뭐 아주 뭐 우량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중소형 기업 내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재무 건전성 정도는 조금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한 최대 비중 10% 정도까지만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추가 매수의 타이밍 자체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하단 구간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 8,300원 정도 구간대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해당 구간대를 지속적으로 올해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7,000원 구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되 추가 매수는 7,000원 정도로 만약에 밀렸을 때를 염두에 두시고 추가 매수 포인트는 7,000원 정도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이 8,300원 구간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유하고 계신 비중 그대로만 가져가시면서 좀 매수하신 부근대가 단기 박스권 상단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보통의 경우라면은 단기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반매도 정도는 진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 자체가 5%이기 때문에 한 그보다 좀 더 높은 구간인 약 한 1,500원 정도 구간 정도까지만 우선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살펴봤고요. 원전 관련주죠. 매물의 해소는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비중 부담은 5%니까 좀 없으신 상황이고 만약 7,000원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목표가는 1,5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다음 시청자도 만나볼게요. 청소하는 튜브님입니다. TKG 휴캠스 21,850원, 비중 30% 말씀하셨어요. 자, 이분은 앞선 두 분과는 다르게 비중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TKG 휴캠스 오늘 가격 22,250원이네요. 네, 대신 가격 부담은 좀 없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가격 부담이 지금 없는 선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여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비중 30%는 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적으로 이 업황에 대해서 우선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TG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화학 업체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케미컬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이 케미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정도는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보통 이렇게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정유사들입니다. 보통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올라가고 그리고 값싼 그 석유를 미리 사전에 재고를 쌓아놨던 것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재고자산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반면에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이런 케미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 가격, 이 원재료에 대한 이 케미컬 그 화학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 자체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화학 업종 자체는 좋지 못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이 화학 업종이 이제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오히려 제품 가격에 대한 그 강세, 그 상승을 시켜놨던 그 제품 가격과 원재료의 하락에 대한 이 마진 스프레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이 환경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화학 업종 자체의 그 수요 자체가 견고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손익분기를 아직 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적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동안 아무래도 이 비중 30%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의 변동성에 투심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구간에서 약 한 5%, 7% 정도의 손실권이긴 하지만 비중은 좀 축소를 해놨다가 오히려 확실하게 이 화학 업종의 그
추세 전환이 일어날 때 그때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따로 그 목표가는 없이 우선은 홀딩하되 비중을 조금은 줄여놓고 홀딩하면서 가져가자. 그리고 결국에 한 중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KG 휴캠스 살펴봤고요. 손실권이긴 하지만 비중은 좀 축소해두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최종 목표가는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노려봄직하다는 의견이었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가을님입니다.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5,160원의 매수가, 비중은 20%입니다. 가을님께서는 정보 없이 추천으로 매수했다가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자, 오늘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많이 힘드실만 합니다. 지금 2,675원 선까지 밀렸고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상황인데 자, 일단 어떤 종목인지 공부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매일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단 애니메이션 관련주인 것 같은데 좀 설명 맞습니다. 좀 해주시죠. 사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크게 부각받았던 적은 없었고 지난 2021년도에 강하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NFT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같이 이제 상승이 나타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이제 매크로 환경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워낙 금리 인상 시기 자체는 성장주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쥐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 최근에는 소폭의 반등은 있긴 했지만 여전히 큰 흐름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플러스에 대한 대응을 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매수하신 금액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거의 한 90% 정도는 주가가 상승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플러스가 물론 이 업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뭐 NFT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시기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기를 좀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실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애니플러스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해 예상 실적이 약 68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141억 원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보다 흑자세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유보율 자체가 1,500%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애니플러스의 시가총액 9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조금은 양호한 편이긴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다릴 여지는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의 구간에서는 사실 하단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놓았는데 2,500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밀리면서 좀 장기 침체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은 만약에 해당 구간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의 반등 정도 한 차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반등의 위치 정도는 한 3,500원 정도까지가 반등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드려보자면은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내년 정도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이 아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1차적으로 한 3,5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는 다른 종목에서 내가 수익이 날 때마다 뭐 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괜찮습니다. 소량씩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애니플러스를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플러스 종목이었습니다. 마음고생을 좀 하고 계신 시청자님이었는데 일단 2,500원 선 지지하는지 여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 내년까지도 볼 수 있다 하시면 3,500원 선에서 비중을 축소하자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애니플러스를 끝으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쉬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태우 전문가와 계속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방법, 종목 상담 참여하시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가 보이시죠?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나타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채팅방에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익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필승 종목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힌트 굉장히 기발했습니다. 네. 플라스틱 성형 기업.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또 플라스틱 성형 사출기를 만드는 기업을 이제 또 가져왔는데 네. 사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바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진 플라임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진 플라임.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처음 생소한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업적으로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869억 원의 지금 현재 수준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실적 성장세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투자를 하겠다 결정을 하시면은 그 이전에 홈페이지는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 홈페이지가 많지는 않은데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는 공장에 대한 이런 어떤 그 3D 형태로 실제로 가상을 통해서 어떤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정말 이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진 플라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2022년 연초부터 박스권 형태를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약 6월과 7월경에 급락세, 시장 여파로 인한 급락세를 한 차례 반영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번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장기 추세선 상단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단 라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스몰캡이다 보니까 좀 더 내가 타이트하게 가격 전략을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한 4,100원 정도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4,800원 정도 구간대에 아무래도 이제 저항의 구간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4,8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성형 관련 기업, 플라스틱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는 말씀이죠. 오늘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숨어있는 탄탄한 종목을 또 발굴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태호 전문가님, 그러면 또 오픈 채팅방을 입장하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관련된 말씀도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이 제가 또 이 상일 프로 그쵸, 방송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인데 제가 그동안 한 5개월, 6개월 정도 투자 인사이트를 제시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가 아직은 좀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은 제가 유지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투자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주식에 대한 어떤 좀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강의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주식에 대한 투자 관점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없으신가요? 속마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남겨주시면서 너무 아쉽지만 이태호 전문가는 오늘 끝으로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초청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호 전문가를 이제부터는 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저희가 방송 끝나고 오픈 채팅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계속해서 좋은 정보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11시에 돌아올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개편이 일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게 되고요. 저희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개편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